여러 유형의 외국인 노동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3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측량에 실패한 고통이 있다는 걸요. 제가 단숨에 읽어내리고 한눈에 반한 책, 바로 이기병 작가님의 연결된 고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호들갑을 떨러 왔습니다. 이게 제가 북튜브하는 이유거든요. 호들갑 떠는 거. 오늘 호들갑 떨어볼 책은 무엇이냐? 제가 단숨에 읽어내리고 한눈에 반한 책.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께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책. 바로 이기병 작가님의 연결된 고통입니다.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놓칠 구석이 없어서 정말 많이 알리고 싶은 책인데요.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의학과 인류학을 가로지르는 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감이 안 잡히니까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이기병 작가님이 내과 의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남자 의사분들은 보통 군대를 갈 때 군의관으로 차출되거나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 군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기병 작가님도 공중보건의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가리봉동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하는 무료 진료소 의원으로 가게 됩니다. 딱 들어도 이미 지금 진료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일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이니까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을 테고 노동시간이나 개인적인 환경에 쫓겨서 정기적으로 제때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뭔가 상급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그 진료를 받게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죠? 또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 가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듣고 여기가 아프니까 이런 데를 검사해서 이렇게 치료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특히 조선족 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관절도 좀 아픈 것 같고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걸을 때도 아프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증상을 쏟아냄으로써 진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진단명을 내리기도 힘들고 이기병 작가님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이상하고 답답했대요. 근데 인류학적으로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이 신체화라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신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볼게요. 이 문화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이 민중들을 정말 아무런 맥락 없이 아무렇게나 인민공사에 동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도시에서 한평생 책을 보고 산 사람이 갑자기 시골 산간에 가서 막 밭을 개간해야 되고 이런 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주와 동원을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불안이라든지 우울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말해버리면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대치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조선족 분들이 오셔서 하는 그 말들이 이해가 되죠. 이것이 신체화라는 것인데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때에는 뭔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 이주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차별, 낙인같이 과거 비슷한 일들을 겪을 테니까 이것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증상을 뭔가 두서없이 마구마구 말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역사, 문화, 사회적인 배경이 없이 이들을 마주한다면 답답하겠죠. 이해가 안 되고요. 도대체 왜 이러나? 진료를 보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숨겨진 서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기병 작가님은 일생일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여러 유형의 외국인 노동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3년을 보내면서 이기병 작가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환자의 질환이라는 것이 딱 하나의 진단명으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역사, 사회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 서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고통들은 제대로 발화되지 않거나 발화되어도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귀 기울여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이기병 작가님이 알게 되는 겁니다. 측량에 실패한 고통이 있다는 걸요. 이후 이기병 작가님은 인류학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고통을 보다 넓고 깊게 측량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이 시작되었던 3년간의 외노 의원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이에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의 제목에서 질병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 질병과 더불어서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 그 환자의 서사와 문화적 배경에 주목해보는 식으로 이 책은 쓰여져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멋지고 흥미롭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서문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제가 서문부터 진짜 읽고 반해가지고 약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모든 장이 정말 인상 깊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고르고 골라서 딱 한 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6장이고요. 요통, 변비, 그리고 실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외노 의원의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국적이 태국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굉장히 막 근육질에 덩치도 크고 막 힘을 잘 쓰게 생긴 남자예요. 하는 일은 이삿짐을 나르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오더니 이제 자기가 자꾸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을 주다가 기절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자기는 변비도 있고 허리도 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기절을 한다고 하니까 이기병 선생님은 그러면 자율신경계 이상인가 싶어서 검사를 의뢰해요. 그리고 변비약도 지어주고요. 동시에 이런 조언도 하죠. 지금 변비가 있다고 하니까 섬유질이 많은 야채 같은 것들 많이 드시고 허리 아프신 거는 정형외과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뇌나 혈관에 이상이 있지도 않고 간질 발작 등의 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신의 원인을 계속 찾아 나가던 중에 이 환자가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또 한 번 실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뇌출혈이 올 만큼 머리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기병 선생님이 이게 너무 마음이 쓰이니까 환자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게 된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셨냐 들어보니까 무거운 책상을 나르려고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일어서는 순간에 그냥 실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남성의 사연을 잠자코 듣던 이기병 선생님이 마치 퍼즐처럼 이 실신의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신의 원인은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었어요. 이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실신을 유발하는 행위가 바로 이렇게 몸에 압력을 확 가하는 힘을 주는 행위였던 거죠. 이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그가 허리가 아프니까 디스크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정형외과에 갔죠. 허리를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정형외과에서는 짐을 들 때 허리를 사용해서 드는 게 아니라 복압을 사용해서 이 배의 힘으로 드는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이 방법을 열심히 사용해 가면서 짐을 들었고요. 여기다가 아까 변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는 한국의 채소 음식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섬유질을 섭취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이 이삿짐 나르는 동안 계속 화장실에 갈 수 없잖아요. 소변을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탈수 증상을 겪고 있었을 거고요. 이 모든 악재가 겹쳐진 상황에서 무거운 책상을 드느라고 힘을 딱 준 순간, 힘을 주는 순간 이제 쓰러져 버린 거죠. 작가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하나하나 수집하듯 위험 요소를 자신의 삶에 배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한 그의 심장이 노동자의 문맥 각각에 맞게 혹사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최종적으로 다행히도 이 남자분은 이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연과 관련해서 작가님이 쓴 문장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과정을 반추해 볼 때 이들 중 누구도 완전히 잘못된 의학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는 한편 전체적인 맥락을 관통하는 결정적이면서도 적확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했다. 충분하고 완전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만큼의 시간과 돈을 갖고 있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런 식의 분절적인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던 것일까? 과연 더 나아질 수는 없던 것이었을까? 어쩌면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르고 때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수의 질병들, 하나의 신체 공존하지만 결코 단일한 진단적 프레임에 포섭되지 않는 그것들의 경합 속에서 분산되는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초점을 유지하는 힘일 것이다. 어떤가요? 이 사연과 이어지는 글까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이런 논의들은 후에 돌봄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과정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이걸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려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책으로 읽으면 진짜 1000배는 좋아요. 제가 전달드리지 못한 깊은 사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책이거든요. 제가 지금 1개의 장만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7개의 챕터에서 사회적 낙인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 환대와 질병에 대한 이야기, 몸과 마음, 삶과 죽음 사이의 이분법, 고통에 대한 이야기 등등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기병 작가님은 의학과 인류학의 경계에 서서 각기 다른 영역의 존재를 서로에게 환기시키고
논의를 확장시키고 소리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입로를 열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료계의 중요한 목소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겠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래요. 뭐 의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받는 누군가를 돌보거나 고통받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순간에 타인의 고통을 납작하게 인식하거나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숨겨진 서사와 역사와 문화적인 맥락을 살펴보려는, 그래서 깊이 공감하고 돌보고 타인과 나의 고통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을 배워볼 수가 있겠죠. 지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정말 많은 자극이 되어줬던 책입니다. 이기병 작가님의 연결된 고통, 많은 분들이 꼭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치 호들갑을 마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공복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